반갑습니다. 강승희입니다. 자, 개념과 문제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잡아서 여러분들의 득점으로 끌고 가는 수능 완성 윤리 강승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유학사상의 연원을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상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유학 부분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질구레한 고민들, 생각들 다 버리시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 그리고 선생님에게 집중하면서 이 두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유학사상의 연원이니까 당연히 공자, 맹자, 순자 세 사람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중요할까요? 바로 공자가 생각하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에 관련돼서 인과 예의 문제를 당연히 중시하겠죠. 그리고 이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어떠한 정치를 펴고자 했던가, 덕치, 정명사상 막 떠오르시죠?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꿈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회상, 대동사회 생각나시죠? 자, 그것들을 바로 공자에 엮어서 문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맹자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죠. 하는데 공자가 얘기했던 인보다 의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면서 인의를 강조합니다. 인의 생각하시고요. 맹자에선 당연히 정치관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뭐였을까? 바로 왕도정치 생각나시죠? 그리고요, 맹자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1강에서도 잠깐 다뤘던 인성론, 바로 성선설입니다. 마지막 순자에서는 뭘 다루게 될까? 순자는요, 당연히 인성론, 성악설에 관해서 다루면서 두 사람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성악설을 바탕으로 어떤 통치를 할까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세 사람들 크게 보면 다 뭐예요? 유학사상가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렇지만 이 순자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봤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도 또 다른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유학사상의 연원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고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뭐뭐 기억나시죠? 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말하면서 쓰면서 부지런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요. 공자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추리고 치러서 정말 표 하나씩으로만 만들려고 압축을 해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라고 했을 때 그의 도덕관과 정치, 사회관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주제만 잡아봅시다. 자, 그의 도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이라고 하는 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을 세 가지로 정의 내려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인은 첫 번째, 인간의 내면적인 뭐다? 도덕성이다. 그러한 도덕성을 갖춘 자가 바로 인격체로서 인간답다. 인격체의 인간다움으로서 인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뭐로 설명을 하죠? 바로 사랑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공자가 얘기하는 인, 도덕성, 인간다움,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공자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인을 표현하는, 실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효제, 충신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효와 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죠. 자, 가볼게요.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전통윤리에서 나오는 친기친, 장기장이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혈육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 해설할 때 뭐 친친, 이 애인 이런 표현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의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확대되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라는 거 보니까 이 말 생각나시나요? 자, 옆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어떤 사람만이, 인을 갖춘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특히 사랑의 정신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확대되고 점진적인 사랑이면서도 분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사랑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머릿속에 다 정리되셨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 내 마음을 같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헤아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역지사지하는 거, 그리고 추, 기, 급, 인 하는 거, 나를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서의 자세라고 여러분들이 정의 내려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에는 이러한 도덕성, 인간다움, 사랑의 정신이 있어요. 내면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죠. 바깥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표현해주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그 예가 타락했다라고 해서 바르게 예를 세울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것을 바로 극기 봉예로서 표현을 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한 문장으로 워낙에 선택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이겨서 잘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외에는 또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시면 되실까? 시청언동의 법칙 알죠?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 것. 그렇게 예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강조한 게 바로 공자의 예입니다. 자,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도덕성을 강조한 공자는 정치를 무엇으로 하라고 할까요? 당연히 도덕으로 통치하라 그러죠. 덕치. 자, 이 덕으로서 통치할 때는 만약에 백성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수기수양해서 군자가 또는 자기 성인이 임금이 도덕적으로 수기수양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감화시키고 교화시켜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벌로써 형벌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이 없이 그 벌을 피하려고만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정한 통치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정명사상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정명사상에서 자로하고 재경공의 대화에서 명분을 바로 잡겠다 또는 군군신신 부부자자 기억나시죠? 그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정명사상이에요. 얘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덕으로서 통치하는 거 수기함으로써 이 아닌 또 수기 이 백성 얘기하는 그 수기 이 아닌의 자세도 역시나 유학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덕으로서 통치함으로써 어떠한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하느냐? 대동사회죠. 자, 이 대동사회의 구체적인 요건이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읊어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대동사회는 도덕성이 구현된 사회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나라의
부가 많고 적음보다는 잘 분배됐는지 고민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의 분배 문제, 정의로운 분배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나라, 우리의 해석이죠. 그러면 현대적으로 봤을 때 마치 어떤 나라? 복지사회. 그리고 기타 등등 들어갔을 때는 왕위가 세습되지 않고 실력 있는 자가 그 왕위를 가져가는 사회. 왕위가 세습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등과 같은 것이 바로 대동사회의 구체적인 요건이었어요. 이게 공자에게서 얘기됐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달랑 외우고 말 거예요? 안 되죠. 자, 뭘 알아야 될까? 여기서 인이라고 했을 때 사랑의 정신 별표 쳐놨네요. 자, 이 점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자, 여기 옆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묵가의 겸해죠. 지금 화면이 잘렸으니까 옆에다 쓸게요. 육아에서 말하는 인은 별애예요. 아, 여기 있네. 분별하고 구별하고 차별이 있어서 별애인데요. 묵가는 그게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사람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육아에서 인이라고 했을 때는 꼭 묵가와의 대립구도가 하다못해 선택지로도 꼭 나와요. 그래서 이 구도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인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 다시 옆에 화면으로 갈게요. 자, 가면 또 하나 선생님 별표 쳐놓은 게 예 있어요. 도덕성을 구현하려면 예로서 해야 되는데, 예로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예라고 하는 걸 또 비판하는 사람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또 묵가예요. 묵가는 겸애와 교상리, 교리를 추구하죠. 서로 이익을 나누는 걸 추구하는데요. 이들이 봤을 때 육아의 예라고 하는 것은 사치와 소비의 온상인 거예요. 젊은이가 3년상 치른다고 일하러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교류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의 예라고 하는 것도 묵가 사상가가 봤을 때는 좀 대립되는 구도에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게 또 있죠. 뭘까요? 바로 도가가 보기에도 그래요. 도가가 봤을 때는 육아가 얘기하는 도덕성,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인위적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인위적이라고 비판할 거다. 육아의 인과 예를. 자, 이 정도 되면 육아 사상가 하나를 두고 도가와 묵가가 어떤 식으로 딸려서 문제 출제되는지 감이 오시죠? 그동안에 그랬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또 하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덕치와 정명을 얘기했는데요. 요거 누구한테 이어지죠? 맹자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맹자를 할 거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처음에 그 포인트 잡았을 때 하나하나씩 써드렸잖아요. 그때 공자, 맹자, 순자에서 공통적으로 잡아온 중요 포인트가 뭔지 보이셨어요? 바로 통치, 정치에 관한 거예요. 세 사람에 관한 것들은 이 정치라는 주제로 뽑아서 상당히 문제 만들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공자에 관한 얘기를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 지문화 시켰을 때 좋을 만한 그 자료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바로 요 지문인데요. 자, 지우고 볼게요. 앞에 선생님이 보여드린 자료에 추가해서 보세요. 공자의 제자잖아요. 자공이 인에 대해서 공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는 거, 또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해주는 거, 그게 인이다. 그리고 서라는 것을 인에 관련해서 평생 실행할 만한데 그 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잘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상대방을 먼저 그 원하는 바대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기 싫은 건 상대방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공자는 인, 서,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했던 뭐 축이 급이인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요. 기소, 분료, 물시, 어인 이라는 표현으로 논어의 위령공편에 이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말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도 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설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보태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축의급인의 자세, 이것이 바로 인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지문에서 공자 얘기 빠지고 자공 얘기 빠지고 인 얘기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이 부분만 살렸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인을 설명하는 건지 서를 설명하는 건지 아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공부하세요. 딱 가려놓고. 자, 공자, 인, 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만 공자와 관련된 문제 선택지를 자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같이 보실래요? 2011학년도, 10학년도까지만 잘라왔는데요. 공자 같은 경우에 문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인, 그리고 통치예요. 자, 도덕성과 통치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인을 얘기했을 때는요. 자, 지금 여기 을 얘기한 을이고요. 근본입니다. 자, 됐는데 인을 실행할 때는 효제라고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자, 친기친 얘기했었죠. 나의 혈육에 대한 사랑.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3년 동안 그 뜻이 변함이 없어야 바로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을 실천하는 효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효와 제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얘기했다는 점에서 공자의 인이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하는 것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인, 어짐에 있어서 예와 악을 강조하고 있죠. 왜 육아에 보면 입어예, 성어학이라고 해서 예와 악을 강조하죠. 물론 이걸 무가에서는 비판하긴 하지만 육아에서는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된다고 보니까요. 자, 그래서 예와 악을 통해 인을 완성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죠. 자기 처지로부터 남의 처지를 유추해 나가는 것. 즉 아까 말했던 역지사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축이 급인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한 글자로 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서는 항상 딸려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문구를 꼭 각인을 해놔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젠 통치에 관련됐을 때 공자가 어떻게 나왔었느냐. 임금의 다스림은 바로잡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꺽쇠하고 정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정자. 다스림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 바로잡는 거? 이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라고 정명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짧은 문장으로 표해주는 것이 바로 수능의 방법인데 정명사상이라고 했을 땐 공자의 그 덕치의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자 같은 경우는 가장 바탕이 되고 베이스가 되면서도 좀 내가 좀 눈에 익고 좀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요. 이 사상을 계승한 맹자의 얘기예요. 자, 맹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맹자도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지만 공자가 인을 강조했어요. 이거 계승합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을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수능강에서 말씀드렸어요. 공자가 살던 시대보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더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을 바로잡기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옳고 그름을 구분시켜주는 사회적인 정의로서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의라고 하는 것이 맹자에게서 상당히 강조가 돼요. 인의 이렇게 붙여서. 자, 그리고 특히 의를 강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빼놓을 수 없는 인성론. 뭐죠? 불인인지심. 차마 남에게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선한 단서가 되죠. 사단과 사덕, 그리고 양지와 양능.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을 얘기할 때 나오는 소스 5가지 자기가 줄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불인 인지심을 모두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이 모두 다 똑같이 착해요. 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왕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성과 불인 인지심을 발휘해서 통치를 하면 바로 왕도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 수 있죠. 백성을 근본으로 하죠. 나라, 왕보다 더 중요한 건 백성이에요. 백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치는 누구의 사상을 계승했죠?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사상적 기반이 돼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을 받아서 왕이 만들어지는데 그 왕은 그래서 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진정한 왕인가 아닌가는 백성이 따르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따르지 않는 왕은 천명이 다한 왕, 도덕성이 이제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 왕은 바꾸어도 좋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역성 혁명 사상으로 정리합니다. 왕도 정치를 이 3가지로 자기가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양법 가요. 직의. 자, 의를 강조했으니까 그 의의 실천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인 기계,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이 사람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상 대장부가 될 것을 강조하죠. 자, 이렇게 맹자 사상을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인성론. 아까 말씀드렸듯 성선설을 얘기하는 중요한 소스가 되는데 1강에서 얘기했어요. 맹자의 이런 성선설을 표현할 때는 타고난 본성 혹은 도덕성을 어떻게 해라. 이제 여러분들 얘기해보세요. 유지, 보존, 확충,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표현 중에 실현이 잘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맹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 정도 인의, 인성론, 수양법, 정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인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묵자의 대비구도로 특히 맹자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상가를 비판했던 것은 바로 맹자 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세히 들어가면 맹자가 묵자의 사상을 비판하는 구도로서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 그 더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관련된 우리 교재 지문 한번 볼까요? 짧은데요. 보시면 맹자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학문하는 방법의 요체는 잃어버린 인의 마음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맹자 얘기가 사실
즉 구, 방, 심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해주긴 했지만 이 말이 막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았으니까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겠지만 이렇게 지문에 나오는 김에 한번 알아둡시다.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자, 마음을 만드는 것,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이 가야 할 사람의 마음, 아까 말했던 성선설의 맥락에서 인간에게 그런 선의 단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혹시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와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맹자가 생각했을 때 인격 수양의 방법, 학문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 표현하기를 사람들은 기르던 개나 닭이 없어지면 바로 나가서 찾아오는데 자기 마음이 도망가 버리면 찾아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학문의 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방심을 얘기하는 맹자의 얘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그 표 잠깐만 다시 볼까요? 아까 얘기할 때 인이라고 했을 때 무가의 구도 얘기 말씀드렸고 인성론은 지금 쓰면서 성악설, 순자 얘기와 분명히 다른 구도로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정치가는 워낙에 다른 학자들과 엮어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맹자에 관한 수능 자료를 추려온 것 보면서 확인할게요. 2011학년도 9월 모평에 보면 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대화 형태의 짧은 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인은 힘이 아닌 덕으로서 백성들을 감화시킵니다. 질문할게요. 힘으로써 통치하는 걸 이 사람 뭐라고 비판해요? 바로 패도 정치라고 비판하죠. 패도 정치가 아니라 덕으로서 백성을 감화시켜서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하는 전통윤리에 나오는 네 글자 뭐죠? 여, 민, 동, 락.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맹자의 왕도 정치죠. 그래서 맹자가 얘기하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덕치는 바로 패도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맹자의 치로서 또 나왔어요. 임금의 다스림은 뭘로 하냐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얘기하는 이 사상은요. 공자의 사상을 토대로 폭군의 교체, 즉 역성혁명을 얘기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더 들어가자 그러면 정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군군 신신, 왕은 왕다워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이 왕답지 못해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맹자의 치로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2010학년도에 가면 왕이 성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즐거움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때요? 이 여민동락의 개념이 이때에도 쓰인 거예요. 여민동락이라는 개념이 쓰였고요.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역성혁명의 개념도 계속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불병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백성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한다.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뭐였냐면 노자와 순자, 맹자였어요. 이들은 모두 패권주의, 힘으로써 하는 통치에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 5번 선택지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맹자 같은 경우는 통치로서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인성론이에요. 성선설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데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트 문제로 나온 건데요. 보면 고등학생 누구누구가 길을 건너다가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한 거냐면
선생님이 중력했는데 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칭찬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구하려는 그 마음이 발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은 뭐 예를 들어 불인 인지심 혹은 뭐 측은지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럼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우선 5번부터 볼까요?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선생님 아까 한자로 구방심 썼던 거 기억나죠? 잃어버리면 빨리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 수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번 당연히 틀렸어요. 그러면 1번 수양을 통해 생겨난다. 그 다음 의지로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뭐가 다 맞는 말 같아.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1강에서부터 강조한 형성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생겨난다, 형성된다 라는 뉘앙스는 원래 없던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봤을 땐 이건 원래 있는 거잖아. 있는 거니까 유지, 보존, 실현, 확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빼주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잘 틀려요. 자, 그리고 의지가 작용돼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닐 뿐더러 차별 없이라는 말 때문에 이거 묵가 아니야?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나가 다 똑같이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3번이 정답이 돼요. 꼭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하나만 더 봅니다. 마음이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말이에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인 인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이와 의다. 성인은 마음이 똑같이 옳게 돼서 여기는 바를 먼저 터득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볼까요? 양지와 양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 정말 문제 많이 나오고 인성론에 관한 얘기 그리고 통치라는 주제로 엮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요점 정리 더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순자 마지막 주제 가요. 순자는 워낙에 강조되는 것이 정해져 있죠. 주로는 예치로 가요. 이것도 역시 통치로 가는데 예치로 가기 위해서는 그의 인성론을 꼭 이해해야만 돼요. 그 인성론이 뭐죠? 바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잖아요. 다 잘 아실 텐데 왜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1강에서 얘기했는데 인간의 무엇? 타고난 욕망 때문에. 여기다가 좀 유추해도 좀 붙이자면 인간은 타고난 욕망이 있어서 피곤하면 쉬고 싶고 좋은 걸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인 재화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남한테 양보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흐르기가 쉽고 그래서 악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거죠.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을 바로 이거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순자의 강조점이에요. 무엇으로? 위로서. 자, 그러면 이 위로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왕 혹은 선왕의 예치로서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주제 또 나옵니다. 순자가 생각하는 예를 꼭 한번 정리해 두세요. 자, 순자의 예라고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자, 첫 번째 예의 의미는 고대 성왕이 사람들의 성정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회 규범이다. 이거 가지고 한 친구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사회 규범. 그러면 공자가 예를 얘기했을 때 외면적 사회 규범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다르죠. 공자는 인을 얘기하면서 내면적 도덕성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쵸? 그런데 순자는 인간에게 내면적 도덕성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쓴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면적 도덕성을 인정했고요. 이 근본적인 차이를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갑니다. 통치의 근본이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얘기가요. 자, 뭐냐면 재화를 차등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준. 여러분들 n분의 1 하는 것과 차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순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지위 또는 재화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위치, 능력에 맞게 차등하게 분배하려고 했고요. 그 원칙이 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그래서 순자의 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성론 당연히 맹자, 고자와의 구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예치로 가는데, 자, 이 구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될까요? 이들이 유가, 공자나 맹자와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잘 나오는 건 한비자. 한비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뭘까요? 공통점은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봤다는 거. 하지만 차이점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그것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고자 했고요. 한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구도를 생각하시면서 최종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순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자의 예와 관련돼서 우리 교재 지문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면 순자에 따르면 힘도 약하고 잘 달리지도 못하는 인간이 꼭 우리 1단원에서 인간의 특성 얘기했던 그것과 같이 소나 말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사회를 이루어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자는 이러한 사회가 질서를 이루려면 사람들이 저마다의 직분에 만족하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직분에 만족하고 수행해라? 정명인가? 아니죠. 더 가요. 이러한 직분을 정하는 것이 예라고 보았다. 그래서 각각의 능력, 덕에 따라서 사회적인 직분을 다르게 정해준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만약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의식도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지문을 보면서 순자가 예를 강조한 이유는 사회적인 직분이나 재화를 차등하게 그것을 통해서 정의롭게 분배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들은 문제에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었을까? 찾아보면 말했죠. 인성론의 바탕을 둔 치예요. 다 치로서 나오는데 이 지문 한번 보세요. 교화를 펴지 않고 벌만 준다면 형벌이 많아도 사악함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교화만 펴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백성들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상과 벌을 주되 원칙이 없다면 풍속이 험악해져서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할 것이다. 까지만 읽자.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쓴 게 잘 안 보이네요. 만약 학생들이라면 혹해요. 벌, 상벌. 그거는 한비자인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 상과 벌을 주되 원칙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교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교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명한 군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원칙이 뭐가 되느냐?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닦아서 조정을 가지런히 하고 법을 바로 세워서 관직을 가지런히 한다. 그러니까 순자도 상벌 쓸 수 있다. 지문에서 여러분 혹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상벌이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도덕적 교화. 이게 바로 순자와의 큰 차이죠. 그리고 여기 법이라는 말까지 써서 꼭 순자처럼 느껴지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지만 중요한 포인트 선생님이 세모로 친 거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예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제정한 인위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으로 만들어졌었어요. 자, 이 지문 한번 학습하시고 다음 지문 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사람은 타고나기를 욕망해요. 성악이죠.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대요. 욕망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혼란해지기 때문에 선왕이 예를 제정하셨다. 선생님이 앞에 지문에서도 세모 쳤었죠. 기준이 되어주는 게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이지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죠. 아름다워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것은 분명히 예치, 화성기위를 얘기하는 순자의 얘기고 예를 바탕으로 타고난 본성의 확충을 강조하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X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일까? 예를 강조하는 건 좋아 보여. 하지만 타고난 본성의 확충이라면 누구라 했죠? 맹자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건 오답지로 빼주셔야 되고요. 타고난 본성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교화를 위해서 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순자에게서 맞다라고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만한 선택지를 일부러 넣어왔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바로 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 하나 더 볼게요. 봐요.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앞지문에서 얘기했죠. 지금 다 이어지죠. 다퉈요.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움이 싫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해서 직분을 나눴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직분과 재화를 차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자, 앞에 다시 볼까? 사회적인 지위가 같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다면 재화가 넉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투니까 직분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재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예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서로 차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순자의 치의 방법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성론 성학설이 깔려 있죠. 다음 여기 마지막 볼게요. 순자의 치를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성인은 생각을 쌓고 자기를 오랫동안 익혀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일으켰습니다. 이거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이에요. 생각을 쌓고 자기 예의를 만들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지금까지 나온 순자의 지문들을 쫙 살펴보면 타고난 성 그대로 감정, 사려, 인위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네 단계로 인간의 본성을 바뀌는 단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순자가 강조하는 게 위라고 하는 건데 그 위, 작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는 화성기위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인위적인 노력, 의지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것의 어감은 여러분들이 싫을지 몰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순자는 강조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도공이 흙을 주물러서 그릇을 만들면 도공의 손에서 만들어진 거고 도공의 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성에서 비롯된 거 아니다. 목수가 나무를 잘라서 그릇을 만들면 그릇은 목수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 그의 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이렇듯 성인은 사려와 인위를 거듭하여 예의와 법도를 일으킨다. 다시 써요. 외우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리해온 이론이니까 보세요. 인간의 본성 그대로 가면 악이에요. 순자에게선. 맞죠? 또 그 본성이 외부 사물을 만나서 감정을 일으켜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사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위적인 노력으로서 끌어가게 되면
드디어 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왕은 사려와 인의를 거듭해서 예의와 법도를 일으킨다. 화성기위 시켜주고 예치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바로 순자에서 강조되는 거죠. 지금까지 거듭해서 출제됐던 맥락이 먼저 이제 눈에 보여요. 그것들의 포인트가 뭔지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은 생리적인 본성 말하는 것이고 밖에 있는 사물과 만나서 생기는 감정, 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생긴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고작용. 그리고 위는 선택이 끝난 후에 내가 의지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순자가 강조하는 화성기, 위, 인위적인 노력, 의지, 실천을 강조한다. 꼭 알아두세요. 자, 이걸로 선생님이 준비해온 자료는 끝이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 분석만 한번 더 해보면 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 분석 특강 첫 번째 자료 이 얘기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yes? 라고 대답한다면 특히 맹자와 같은 경우에는 뭘 근거로 들 수 있을까요? 양능과 양지를 들겠죠. 양능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양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고등학생이 위계천 어린아이를 구한 것은 이것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인 인지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읽어보세요. 어린아이라도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 없다. 성장해서 그 형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거 인이고 공경하는 거 의이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맹자가 얘기하는 양지양능과 관련해서 성선설로 가는 얘기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워낙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맹자 진심상에 나오는 근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 자료 테마 심화학습으로 갑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에 출처가 있는데 인륜의 근본으로서의 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걸로 강조점을 찾으면서 볼게요. 육아철학 핵심 뭐냐? 바로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본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지켜야 될 이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인륜을 중시하고 육아는 인륜을 중시한다. 계속 강조되네.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는 인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남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 애인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쉽게 정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남에 대한 사랑인 이는 가족관계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효제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족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가족관계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인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진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볼까요? 그것은 안연이 인을 질문했을 때 자신을 극복하고 이에 돌아가는 극기복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법, 관습, 윤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예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수양하고 극복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구를 누르고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얘기 나오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기소불욕, 물시여인, 또 축의급인 등등 해서 우리가 인, 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육아에서 인을 강조한다. 얘는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 속에서의 인륜을 중시하는 거다. 그런데 인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랑은 분명 공자가 효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 그럼 이거는 가족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 거기에 머무느냐? 아니다. 확장된다.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선생님 아까 얘기해줬던 뭐? 친기친. 가족 간의 혈오계 간의 사랑이 바로 이웃 간의 사랑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확대되어 나가는 사랑,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지문에서는 극기봉래에서의 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극복함으로써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규범과 법과 관습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현대적으로 공동체로 확대되어 나가는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글을 논리적으로 딱 잘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수 이렇게 테마 심화 학습 볼 수 있었고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더 봅시다. 인성에 관한 순자의 견해, 성악설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 사실 포인트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그대로인데, 순자는 본성을 자연적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배울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거 아주 양지양능 막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인위는 배워서 유능해질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 자체는 타고난 그 자연적 성향으로서 순자가 봤을 때는 악해요. 그런데 위라고 하는 걸 배워서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자면 위를 통해 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본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정과 욕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본성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고 욕망은 감정에 부응해서 생긴 것이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성, 정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의 감정을 본성의 바탕으로 생각한 거다. 그렇다면 인이란 무엇인가? 저절로 얼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꾸어 놓은 것. 강조하는 변화. 순자에 따르면 감정이 일어난 뒤에 마음이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 단계가 뭐였죠? 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선별작용을 사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려가 쌓은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인위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얘기를 보면, 알고 보면 굉장히 축약이 되면서 쉬워져요. 이게 바로 순자의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들 지금 공자, 맹자, 순자 핵심적인 내용, 그 기출문제 나왔었던 지문들, 그리고 우리 교재 지문들까지 해서 다 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포인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공자, 맹자, 순자 이야기들.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얘기였었죠? 공자에게서 도덕, 통치, 사회, 맹자에게 있어서 인의, 본성론, 통치론, 순자에게 있어서 인성론과 통치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지 잘 봐두시고요. 자, 오늘도 주어진 시간 꽉 채워서 공부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잘 복습하셔서 다음 시간에 문제 적용에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워밍업 잘했고요. 다음 3강에서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완성 2강 수고 많으셨습니다.